논어 학위편 시작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안내라든지 기타 공자에 대한 사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생략하고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논어 집주 서설을 먼저 하는데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는 서설은 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설이라는 것도 사기, 공자, 세가 같은 걸 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논어에 나오는 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논어를 알리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논어나 이런 걸 읽기 위해서는 공자가 논어를 지은 거니까 공자의 인생관이나 공자가 어떤 사람이다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이 필요하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술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대개 보면 공자를 갖다가 저는 생각에, 물론 제 독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만 논어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만 문헌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문헌을 제일 처음에 학습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고대의 여러 가지 문헌을 배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문헌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문헌을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걸 전수를 했다. 공자가 우리 인류에서 문화사적인 어떤 업적이라 그럴까, 그걸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문헌이라 할 때에 이 문은 그냥 글을 말하고 이 헌은 어진 사람이다, 이래서 인적 자본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사람, 그냥 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이 좀 달랐습니다. 요사이 같은 경우는 문헌이라 그러면 그냥 그거만, 글만, 문서만 가지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요사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비를 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사람들이 글씨를 다 쓴 건데 이걸 보려 그러면 사람이 그냥 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보려 그러면 원로들이나 사람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저도 웬만큼 알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80이 넘은 분에게 제가 가서 좀 배우고 물어보고 그래 오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헌에도 이제 어진 분이다, 어진 분이 문헌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요새 말하면 인간문화재나 이제 그런 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공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자면 자신이 태어나서 그 시대에 전해오는 여러 가지 이런 문헌을 배웠다,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리했다. 이런 게 이제 사기, 세가라든지 그런 데도 나오지만은 산, 시서, 산주역 이런 말이죠. 시와 설을 산정하고 주역을 또 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수했다, 이런 말입니다. 공자를 이어서 나왔던 여러 학파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개 이 범주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자 같은 경우에도 고대의 문헌을 학습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이 신주, 주자의 주를, 집주를 통해서 자기 사상으로 공대 철학을 담아서 고대에 전해오던 옛날 주를 받아들여서 버릴 거는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강학을 하면서 자기 사상을 또 전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다 마찬가지고, 세계 신생 같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학습하고 또 문헌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문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문헌학사입니다. 문헌학사. 그 당시 문헌을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분류를 하고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도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정리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책 같은 것도 내고, 그 책에 같은 경우에 주자 공부를 해가지고 주서 전료 같은 것도 새로 정리해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중국의 인물 같은 게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송계, 원명, 이학, 풍록이라 해서 송말이나 원나라 때 인물들에게 이학과 관련된 인물의 열전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학문을 전수해서 이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사람을 볼 때 이제 어떤 학자나 이런 걸 볼 때 문헌을 중심으로 학습했다, 정리했다, 전수했다. 물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뭐 사상이나 인생관이나 철학관, 뭐 정치관 이런 거는 아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첫 시간에 가니까 우선 공자를 볼 때는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듯이 사기세가라는 게 이제 드러 나옵니다. 아예 사마천에 이제 사기란 거지요. 사기에 이제 뭐 기, 서, 표, 열전, 세가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세가만 이야기했습니다. 세가는 제후들의 이제 열전이지요. 제후들의 이제 일생을 적은 거고 나머지는 열전인데, 근데 공자는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은, 제후는 되지 않았지만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편찬할 때에 공자 세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이야기죠. 당연히 공자는 제후 벼슬을 못 했기 때문에 열전에 넣어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세가에 편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중리대자 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자는 넣지 않고 중리대자 열전,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열전은 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문헌을 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역사적인 안목을 기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책들을 들어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논어를 지금 강의를 하지만, 논어를 하면서 사기, 안 보신 분들은 사기 가운데 공자 세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공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노나라하고 그 주변국의 역사,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열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삼국지는 들어 많이 아시는데, 삼국지는 물론 제가 뭐 익한다고 해서 제 말 다 듣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삼국지보다는 사실 열국지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삼국지는 삼국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열국지는 더 고대의 역사부터 쭉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열국지의 넘천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사하고 여러 가지 연관돼가지고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시대적 배경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어를 중심으로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또 이제 같이 겸해서 보셔야 됩니다. 얘기는 뭐 물론 문제가 많은 책이지만 아무튼 공자 당시나 선진의 사상이라든지 생활 모습 같은 걸 보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반드시 또 겸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서라고 할 때도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이 얘기 가운데 있는 책을 뽑아내가지고 사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얘기입니다. 공자의 사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진리를 볼 수 있는 것도 얘기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사이도 가르치는 소학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 속에 나오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논어다, 뭐 사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 중용을 해야 된다, 뭐 그런데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 중용 중에서도 뭐 이거는 하되 얘기 가운데서 뭐 학기라든지 악기 같은 거는 또 굉장히 글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하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도 읽어봐야 될 그런 책들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전을 좀 인용을 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책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논어를 읽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독법이라 그럴까? 읽어 나가는 기본적인 방향은 언제가 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모든 글은 마찬가지입니다. 의리에 맞게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리에 맞게. 글을 쓴 사람이나 지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리에 맞게 뭔가를 풀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리에 맞아야 된다. 무슨 글이든지. 의리에 어긋나는 글을 쓸 일은 없는 거지요. 물론 사람을 망치거나 혹세무민할 때는 엉터리 글을 쓰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인의 경전이다, 경서라고 할 때는 명색이
인류의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정서라고 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정서라고 할 때는 성경현전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남긴 것은 정이라 그러고, 그 다음 현인이 쓴 것은 전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전이라 한다. 전자를 또 이걸자를 써서 높인다. 이런 말도 쓰지만, 다른 뭐 위서라든지 뭐 참이 도참설 같은 엉터리 소리가 있고 하지만, 이 경서에는 그런 어떤 소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글은 첫 번째 의리에 맞게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리 의리에 맞다 하더라도 어법에 맞아야 된다. 어법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의리에도 맞으면서 어법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주어 수로가 딱딱 떨어지고 뭐 그래야 되지.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 그거는 어법에는 한 개도 맞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의리에만 맞게 해석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번역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글을 보면 사실 자기 이해 안 되고 하면 그걸 한글로 써보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번역이 잘 되고 이해를 했다 할 때는 문장을 쓰면 몇 개가 씁니다. 주위에 이제 흔히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을 생각하고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의리에 깨끗하지 못해요. 분명하지 못해요. 막 살아가는 게. 이런 게 분명하고 한 같으면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명쾌하지요.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법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맞으면서 의리에도 맞아야 된다. 거기다가 하나 더 요구한다면 이제 그것만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에 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할까? 역사적으로 실정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리에도 맞고 어법에도 맞는데 역사적인 실정이 하나도 안 된다. 실제 고정이 안 되고 엉터리다. 조작된 거지요. 그게 큰일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역사 같은 거 조작하고 일본 사람들이 할 때도 의리에도 안 맞고 어법에도 물론 맞지요. 그런데 역사적인 증거가 이제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뭐 아전 인속격으로 뭐 바꿔버리고 그러면 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경전을 볼 때 기본적인 원칙이 첫째는 의리에 맞게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법에 맞게. 그 언어는 모든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어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도 한문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어법에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문도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도 거의 뭐 그런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 실정이 돼야 된다. 근데 뭐 예전에 언제 어디서 싸웠다 그러면 정확하게 싸웠다든지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 엉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 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문사철 그러고 뭐 경사다집이라고 하는데 이 정학, 정서를 풀이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공부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강의할 뭐 자격도 안 되는데 이제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섰습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소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는 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전에 이제 하던 분이 다른 분이 토를 달았다, 매달았다 이래서 매달 현자를 써서 무슨 현, 옛날 군 현 할 때 현이지요. 도월 현자인데 여기다가 마음심을 붙여서 현상금이라 할 때 현자 씁니다. 매달 현, 토를 달았다 이 말입니다. 현토본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책 같은 경우는 현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이제 현토를 다 해놨으니까 자기가 이제 참고를 해서 많이 볼 수 있겠죠. 그 현토 같은 것도 웬만큼은 같지만은 어떤 지역이나 학파에 따라서 현토 행계 다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뭐 큰 뜻으로 이제 봐서 어긋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원래 책에는 논어, 집주, 대전, 권지,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집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고주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라고 할 때 시기적으로 주를 쓴 시기를 봐서 고주, 신주 이렇게 하지요.
투자가 쓴 거는 신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고주, 투자 이전에 한대 주들은 고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투자는 대개 한대 이전에 한 11가지 고주를 참고해가지고 투자 집주라는, 논어 집주라는 신주를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어에 대한 주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투자의 집주, 이것이 그래도 어디에도 온전하고 주석이 잘 되어 있다고 전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 비해서는 요사이 현대적으로 해결하는 검주다. 중국 사람들은 이거는 백화문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요새 검주검역 이렇게 검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투자에 주하고 그 다음에 뭐 논어 정의라든지 여러 책도 있고 논어 집석도 있고 합니다만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오늘은 다른 팀이 있어서 못 가져왔는데 한 책씩 가져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검주검역으로서 양백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화서국에서 지금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서점에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몇 푼 안 하고 하니까 현대적인 신식 공부라든지 아니면 어법적인 걸 참고하려고 그러면 이 책이 아주 편합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다시 이제 만드는 건데 원본이 중국 서점에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토행걸 참고로 읽을 테니까 가지고 계신 책을 보시고 그리고 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예전 책을 한적본 영인연걸 사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이라, 대전, 집주해하고 대전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말이 좀 제목이 없습니다만은 대전은 원나라 때 호광이라는 사람이 사서 오경 대전을 만듭니다. 투자주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학파, 뭐 여러 사람, 후대의 학파들이 했던 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대성에서 완전히 모았다. 이런 뜻에서 대전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목판본에는 논어, 집주, 대전 이렇게 해서 권지 1, 그 다음에 학이하고 제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현대적으로 일자를 앞으로 일장, 학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학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제목이 학이편이니까 첫 번째 글자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위정편은 또 위정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자왈편 따면 뭐 전부 자왈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왈은 생략하고 학이 이 두 자만 따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이름일 경우에는 공야장 이럴 때는 세 자도 되고 되게 두 자가 많습니다. 학이편이다. 사는 위서지 숙편이라 고로 소기 다 무본지의 하니 내 입도지 무니요 적덕지 기니 학자지 선모야라 범 16장이라. 여기서는 지금 제가 토 달린 대로 읽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들어 뭐 책을 보고 읽고 하다 보면 토가 꼭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뭐 여기서 이라는 토를 달지 않고 수편 고로 이렇게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는 책의 수편이다. 머리편이다. 그러므로 기록한 바가 무본, 근본에 힘쓴다는 뜻이 다 많으니 내 입도지 문이요. 바로 도에 들어가는 문이요. 덕을 쌓는 기초가 되니, 기반이 되니 학자지 선모야라. 배우는 자들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모두 16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본이란 말입니다. 무본. 근본에 힘쓴다. 그 다음에 이제 입도지문, 적덕지 기다. 뭐 예전에 이제 이 구조를 두고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왜 입도라 그러느냐, 왜 적덕이라 그러느냐, 사설을 볼 때 뭐 이렇게 그 사상의 얼개라 그럴까, 그 정의한 게 다 다릅니다. 무본이나 이런 말들도 이제 뒤에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중요하다는 말만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가서 1장, 학이편의 1편의 1장, 2장에서 지금 16장까지 논어 같은 게 나갑니다. 자왈, 학이 시섭지면 불력열호와, 그 다음 원문으로 보면 뭐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역낙호와 임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호와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지만은 투자의 주를 갖다가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면상에도 다 나오지 않고 이것만 나왔습니다. 학지위원은 효야라. 인성계선이나 이 각유 선우하니 후각자 필효 선각지 소위라야 내 가히 명선이 복기초야라.
원래는 이 정도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거 한 분들은 대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쭉 읽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해석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읽는 분들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쭉 읽어버리면 그냥 읽는 데 따라오다가 막 바쁘고 해석할 때 그냥 쭉 해석해버리면 그냥 또 의미상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제가 첫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일 되면 이렇게, 다음에는 단락을 다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상당히 정리되기 때문에 화면상에도 이제 보기가 좋을 겁니다. 집에서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편의상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아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학지위원은 효야라. 학이라고 하는 말은 효, 본 맞는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제 명사가 나오고 이 정의를 할 때 명사 뭐뭐지 위언 이런 식의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추석하는 방법에서 설명할 때 학 할 때의 발음이 뭡니까? 히읗이죠. 효 할 때 뭡니까? 효도 히읗이죠. 같이 나올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컨대 정지위원은 정야라. 정사정자라고 할 때는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정하고 말이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발음이. 그럴 경우에 지위원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전에 고전을 추석할 때 쓰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학이라 하는 말은,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예전에 그런 이제 법칙 같은 걸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학의 말되면 어쩌고 본받는 것이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구구하게 그냥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학이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을 정의하기 위해서 처점이 같을 경우에 이런 걸 많이 썼던 겁니다. 학이라 하는 말은 본받는다는 뜻이다. 인성, 개선이나 사람의 성품이 다 착하나 그러나 가교 선호하니 깨달은 데에는 먼저 함과 뒤가 있으니 후각자 필효 선각지 소위라야. 뒤에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의 소위 하는 바를 효 본받아야 이해냈자 뭐뭐 해야 이러기 때문에 토가 뭐뭐라야 나옵니다. 이해냈자가 나오면 그 앞에는 라야 네 이렇게 가히 명선이 선을 밝혀서 복기초야라. 그 처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어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런 걸 철학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말 하면 우선 이해가 되지만은 처음에 듣고 하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옵니다.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한문이란 게 어렵다는 게 글자 한자도 어렵지만은 여기에 담고 있는 사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배울 학자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학문이란 것은 배운다 이러면 되는 건데 이걸 효야라 본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의부터가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요사이 우리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영어 수학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거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문자적인 공부는 이미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문자적인 공부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나 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논어라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한문 이거 공부 좀 해가 내가 좀 면무식이나 하려고 신문이나 좀 잘 보고 그러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란 거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었으며 왜 책을 읽는가. 그래서 주자 당시에 또 이제 송나라 때 철학의 흐름이 이제 성리학으로 오면서 그걸 도학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오면서 학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전에하고는 영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냥 학이라 하는 바는 본받는 것이다, 인성이 어쩌고 이렇게 좀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해석을 내렸던가, 그 당시 철학의 조류라든지 이제 분위기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 문자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예? 덕이나 행실을 본받는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성품이 선하다. 이 성선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요 사이는 뭐 온갖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고 뭐 자기 다 자유고 하지만 인성이 개선이다. 이게 전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또 복잡해지고 문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일단은 미유학에서는 사람의 성품은 다 착하다. 일단 착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는 데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고 뒤에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맹자에도 나옵니다만은 후각자, 지하고 각하고 맹자는 구분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선각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의 소위, 이것도 행위입니다. 행위. 소위라고 할 때 이 행위지요. 그 사람이 했던 행위를 본받아서 이게 바로 공부라는 겁니다. 글자 그냥 그 하나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으면서 그게 바로 학이란 거지, 학. 그 다음에 명선. 앞에 나왔던 이 선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다 착하다고 했던 그 선을 밝혀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그리고 선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도 뭐가 뭔지를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것도 많지요. 착한 것을 밝혀서 복기초야라. 복기초가 또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사람이 인성이 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때가 묻었어요. 이렇게. 때가 묻었는데 이 때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살면서 자식 새끼 먹이 살리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바로 살려고 했는데 유혹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도 속이고 돈도 받고 이렇게 하면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다. 복기초. 처음의 상태로 회복한다. 이게 바로 복초입니다. 복초. 그런데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될게요. 그걸 모르면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 어떤 것이다. 완전하다. 선하다. 이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교회처럼 인간은 악하다. 예? 사람은 악하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다 먹어가지고 인간은 벌써 원죄를 지고 왔기 때문에 이 원죄는 자기 스스로 씻을 수가 없고 예수란 중보자를 통해서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굴레를 씌워버리면 평생 고만 교회 안 가면 못 사는 거라. 이 사람은. 하느님이 종밖에 안 되는 거라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교나 불교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깨달음이에요. 그냥 내가 완전하게 났기 때문에 살다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물욕에 겹해되고 나의 개인적인 기질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나쁜 데도 빨려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묻은 때만 다시 벗겨내면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다. 남의 도움도 사실 필요 없는 거지요. 친구의 조언이나 약간의 도움은 필요하지만은 절대적으로 남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기만 딱 정신차리가 따가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 공부에서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만 하면 너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배울 학자 한 개 딱 나와버리면 이제 뭐 이 개념만 벌써 바로 딱 잡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선복초입니다. 명선복초. 선을 밝혀서 복초, 처음을 회복한다. 나중에 이제 복초 이런 거는 주역에 가면 지뢰복계가 있습니다. 이걸 지뢰, 위에는 땅이고 밑에는 우레레자가 있어서 복계라고 그러죠. 주역에 지뢰복계. 복계에 가면 이런 복초, 뭐 이런 게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안년이 이제 이런 덕을 닦았다,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증거를 드러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번 조삭비안이 자두삭이라고 있죠. 자두삭, 수학할 때는 그냥 헤아릴 수 이렇게 되고,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니 학지불의를 여조삭비하라. 배워서 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목적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를 갖다가 을 했습니다. 학지불의를
마치 조삭비하라.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한 것이다. 원래 이 섭이란 것은 글자를 지금 현재 어떻게 씁니까? 여기 어떤 데는 가면 날일자 쓰는 것도 있죠. 저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신백자를 자꾸 쓰는데, 원래는 이게 새 날개입니다. 새 날개. 어디서요? 새가 그냥 해가 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새가 막 날개짓 하면서 날려고 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새 일자가 맞는 거죠. 내각판에도 지금 이런 데는 보면 아래 우자 밑에다가 새 일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보다 더 높이 막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입질 섭자의 모양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신백자가 됐다 이래서 뭐 깃털이 하얗도록 뭐 난다 하지도 않으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거지로 이제 후대의 학설에 이거해서 그냥 뭐 후대의 글자의 모양을 보고 한 거고, 갑골이라든지 초기에 이제 글자 모양을 볼 때는 날의 우자에다가 이제 해일자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열은 희이하니 기쁘다는 뜻이니, 기하기 우 시시섭지적 섭지면 즉 소학자 숙이 중심희열하여 기지니 자불능의리라.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힌다면, 면 하니까 사실은 여기에 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면자를 토를 굳이 안 달고도 바로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말이열 이자가 있기 때문에 토 안 달고 그냥 인성계선이 가교선우하니 이렇게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토는 우리나라의 학파를 되게 간략하게 영남학파, 기호학파라고 한다면, 여기는 기호학파의 어떤 그 방법에 따라서 토를 달한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소학자 숙이 배운 바가 익숙해져서 중심희열하여, 자기 중심이 마음이 희열, 기뻘희 기뻘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 한자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희열 이렇게 앞에다가 희자를 더해가지고 이 열자의 뜻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예컨대 이 글자만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하다 할 때 설자로 쓰고, 그럼 유세하다 할 때는 좀 아는 분들은 세로도 읽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열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혹을 없애기 위해서 시자를 한 개 더 붙여서 시열이라는 소로 단어화했습니다. 시열하여 기지인이 자불능이리라. 그 나아감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할 것이다. 저절로 자꾸 기뻐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열자는 원래는 요것만 쓰면 태라고 하지요. 태. 주역에서 말하는 요거는 태입니다. 요게. 태는 연못입니다. 주역에서는 요걸 보고 태라 그러고 이걸 못이라 연못이라 그러는데, 못택자. 태라는 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하나, 둘, 남자 하나, 둘 있는데 그 위에 여자가 있습니다. 딸로 봤을 때도 첫째, 둘째,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은 까락까락 울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지요. 첫째 딸은 뭐 살림 미쳤냐고 해야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걸레 빨고 해야지만, 셋째 딸은 뭐 언니 동생들이 참, 언니들이 다 있으니까 다 해버리고 쟤는 놀기만 놀고 그냥 어리광만 부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쁘다는 뜻이 있었고, 주역에서도 이제 남자 둘이가 깔고 앉아서 여자가 위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 남자가 자기를 잡아떨어서 막 이래 많이 달링하면서 막 좋은 거 살라면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기쁘다는 뜻이다. 이것만 해도 태는 열야란 뜻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기쁘다 하면 마음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말씀 설자 이것도 열로 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자가 썼는데 그 다음에 정자왈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선배인 학자가 익힐 석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옛날 주석에서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음에 정자의 문집 중에서 그 책을 한번 가져와서 보여주겠습니다. 정자왈 서번 중섭년이 시부 사역하여 협법어 중이면 적 열야니라. 정자가 말하기를 섭이라는 것은 거듭 익히는 것이니 때로 다시 생각할 사자, 역은 뭐 철학에서만 연역이다 귀납이다 할 때
실 같은 걸 살살 이렇게 끝을 살인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거. 협허보 중, 마음 가운데 중심에 푹 젖을 것 같으면 기쁘다. 이렇게 익힐 섭자를 좀 더 이제 이렇게 송대 당시에 학문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이제 해놨지요. 우왈, 또 말했다. 누가? 정자가. 학자는 장이 행기하니 시섭지면 즉 소학자 제하라. 고로 열이니라. 또 말하기를 배우는 것은 장이 행기하니 장차 행하려고 하는 것이니 무엇을 그 배운 것을 나중에 행한단 말입니다. 맹자에도 보면 유의학기는 장이 욕행기라 그런 말이 있죠.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장차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시섭지 때로 익힌다면 소학자 배운 바의 것이 제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열이니라. 여기서는 열이라고 본래 글자를 바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글자 설명이 되게 끝나고 또 이제 보충해가지고 하나 더 해놨습니다. 사시왈 시섭자는 무시 불섭이니 좌여시는 좌시섭야오 입여제는 입시섭야이다. 사시가 말하기를 시섭 사시 시섭할 때 여기 시섭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 없다. 이런 걸 뭐 일본 사람은 어느 떼고 이래 합니다. 여기에 시 앞에다가 어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어느 떼고 익히지 아니함이 무 없다는 그런 말이니 좌여시 앉았을 때는 시동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앉았을 때 익히는 것이고 입여제 서설은 서 있을 때는 재개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입시서대라. 섰을 때 익히는 것이다. 좌여시하고 입여제 이거는 얘기 같은 데 나오는 말입니다. 소화기도 물론 나오지만은 이런 걸 뭐 처음에 뭐 다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을 뭐 유주할 고주할 다 하려고 그러면 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났는데 앞에서는 이제 자왈 이 말이 이제 설명이 안 됐네요. 대개 이제 공자왈인데 앞에 이 공자를 뗐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할 때는 또 맹자는 반드시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순자왈, 노자왈 할 때는 노자, 장자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공자 혼자만 정을 떼버리고 자왈하면 무조건 공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공자의 특허품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해가 자자를 붙이는 사람이 없지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만은 중국에는 제자백가라든지 당시의 사람들이 자자를 붙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문적으로 나름대로 일가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송자라 뭐 이래서 송자대전이다 만들고 책에도 그러니까 이자수원이다 뭐 어쩌다 이런 말 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그할 뿐이지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사람처럼 자왈, 맹자, 장자 드러내놓고 이제 하기는 좀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이제 뜻이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꾸 읽어보시고 우선에는 말이 안 되지만은 이 원전 이걸 중심으로 단락을 지어가면서 자꾸 반복해서 읽어가면 되겠습니다.